예,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어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시세 반영이 늦어졌는데 이를 두고 이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 시세 조종이 있었다, 이런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장가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보면 말이죠. 예, 어제 업비트가 시세가 굉장히 늦게 반영이 되면서 사용자들에게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예.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시세 반영이 늦어지는 일이 어제 발생을 했습니다. 어제 오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업비트 앱의 시세 반영이 수초 정도 늦어지게 된 겁니다. 예. 이 한 네티즌이 인터넷 카페에 올린 사진을 보면 이 10시 30분 암호화폐 에이다의 시세가 PC에서는 1,870원인데 이 앱에서는 1,800원으로 나와서 70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에이다의 시세는 상승세를 타고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예. 이 사진을 올린 네티즌은 이 PC와 모바일 가격이 다르다면서 이 업비트가 시세를 조종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업비트 측은 이 일시에 이 접속량이 몰려서 이 앱 시세 반영이 늦어진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사실 이게 디도스 공격이 원인이다 이런 언론 보도가 바로 나왔어요. 근데 얼마 후에 업비트 측에서 디도스 공격 루머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전하면서 예. 접속량이 몰렸을 뿐이다 이런 공지를 냈고, 또 만약의 경우 발생할 디도스 공격에 대해서도 이 세계적인 보안업체와 긴밀히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실 뭐 디도스건 뭐 그런 것이 아니건 어쨌든 시세가 몇 초간 이 반영이 늦게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고 놀라운 일인데, 디도스 공격이 아닌 건 일단 다행입니다. 그런데 투자자분들 좀 보셔야 될 게, 약관을 보면은 거기에 디도스 공격 책임은 없다 이런 식으로 써 있다면서요. 네, 이 업비트 약관 5항을 봤더니 예. 회사는 이 천재지변 또 디도스 공격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원들의 손해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 지지 그렇군요. 않는다 예.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이 암호화폐 거래소는 암호화폐 장터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이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보안의 만전을 기해하는 게 첫 번째 업무입니다. 예. 하지만 이 업비트뿐만 아니라 국내 대형 거래소들은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면책할 수 있는 조항을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인원 같은 경우에는 제3자가 불법적으로 회사 서버에 접속하거나 또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이 악성 프로그램을 전송 또는 유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도 면책 조항으로 정해놨고요. 이 코빗의 경우에는 정기적인 서버 점검 또는 통신 서비스 업체의 서비스 불량으로 인해 암호화폐 전달에 화자가 발생할 경우에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모든 방면에서 책임을 지지 않고 싶어하는 그런 뉘앙스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피해 문제에 대한 또 제대로 된 좀 규제라든지 대책이 좀 시급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지하라 이런 내용의 청원이 또 올라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 국민 소통 광장에 국민 청원 및 제안이라는 게시판이 있는데요. 예. 이곳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지하라 이런 청원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이 어제 좀 화제가 됐던 글을 봤더니 거래소 폐지해야 일반인들이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다. 또 대한민국을 도박판으로 만들지 말자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예. 또 다른 글은 하루 7만 원 정도 일당을 받고 일하는데 이 암호화폐 투자한 지인은 수억 원을 벌었다. 이 때문에 서민들은 허탈하다. 이런 목소리를 내는 국민도 있었습니다. 이 반면에 정부의 암호화폐 거래소 전면 금지 방안은 오히려 독이다. 일반 서민들이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거래소를 막게 되면 폭락으로 서민들이 무너진다. 또 암호화폐 거래를 왜 투기로만 보느냐. 투자로 봐야 된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없애달라. 이런 요청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서민들 혹은 뭐 시민들이 올리는 청원글에도 전문가들이 말하는 양쪽의 입장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암호화폐가 많은 투자자들을 양산해 낸 것은 정말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작년 하반기죠. 작년 하반기부터 엄청난 그 퍼센티지로 올라갔는데 아직도 혼란만 지금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대체적인 흐름은 이 세계적인 추세를 우리만 막을 수 있겠느냐. 그다음에 김치 프리미엄 이런 말도 나오듯이 우리나라에서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걸 투기라는 카테고리로만 묶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블록체인 기술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예. 이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더니 처음으로
장외 자본시장이 만들어진 거고 이 다른 사람이 얻은 수익을 우리도 얻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에 암호화폐에 열광을 하게 됐는데 이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올 사회의 변화, 이 궁극적으로 탈중앙 집권화를 꿈꾸는 이 블록체인이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는가? 예. 또 어떤 기술들이 우리 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또 시장과 기술이 접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겠는가? 이런 기술에 관심을 더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고요. 또 정부도 이런 것에 초점을 좀 맞춰서 암호화폐 투기 열풍은 좀 막되 이 블록체인 기술이 발달하는 환경 자체를 걷어버리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투기는 안 되겠지만 일단 기술 발전 자체를 막는 일은 좀 없어야 되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한 블록체인 업체가 사실 뭐 이더리움을 오프라인 매장에 쓸 수 있도록 이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이런 상용화, 정부의 또 어떻게 대책이 좀 나올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가희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